음,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제 나스닥이 많이 올라갔죠. 이제 새벽에, 나스닥이 꽤 많이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이 컸습니다. 뭐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전에요. 제가 두 가지만 공지사항을 좀 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제 DB 신청하신 분들 있죠? 근데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특강 일정이 나왔습니다. 특강 일정이. 그래서 3월 18일 날 특강을 하고요. 보시면 토요일 날 3시부터 그, 4시, 4시가 아닌데? 1시부터 4시까지. 죄송합니다. 1시부터 4시까지 하고요. 수강 금액을 이번에 좀 많이 낮췄습니다. 44만 원으로. 그래서 아마 할인 쿠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RS 자동 번호는 요건데, 특강을 하고 나서 제 라이브 방송 있죠? 예, 1개월은 무료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안 말씀드렸지만, 이거 꼭 들으시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제가 아마 와우넷에서 이 마지막 주식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하고 거래량하고 캔들 분석하고 피보나치 대르림하고 상반기 급등 8종목 입체 분석하는 거 요까지 다 해서 44만 원이고요. 요거는 이게 지금 TV 스페셜에서 했던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토론식 수업하니까 많이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들으라 그러는가 하면, 지금 제 예상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지금 제 예상으로는 아마 4월 17일 날 월요일이죠. 이게 언젠가 하면 이게 특강하고 플러스 라이브 방송 1개월이 끝나는 주예요. 주간입니다, 이게. 예, 그러면 이제 요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이제 제가 아직은 뭐 협의는 안 됐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파생으로 완전히 이제 전환하는 그런 이제 주간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게 마지막 강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앞으로 주식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거고, 굉장히 여러분들 주식을 매매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거고, 여기에서 파생 교육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들으신 분이 제가 8종목 정도는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고, 장중에 파생을 좀 하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파생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파생반을 어떻게 지금 설정했는가 하면, 이게 4월 17일 날 오픈인데요. 이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죠. 저도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제가 파생을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월간 누적 수익, 그러니까 아직 파생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위든 아래든 간에 20포인트만 달성되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금이 1,000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회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오버해서 수익률 작성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게 10포인트만 하더라도 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저 파생반 할 때 다시 말씀드리고, 이번에 교육을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주식 교육은 요게 마지막입니다. 주식 교육뿐만 아니라 주식 컨설팅도 4월 요거 끝나는 주, 그러니까 4월 17일까지, 15일까지가 마지막 컨설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웬만하면 와우넷, 그리고 와우넷이나 그 다음에 한국경제TV나 이런 데서 주식 시황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생반에서만,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여기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파생반을 만들잖아요, 제가. 그럼 파생반을 가입하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한 주식 좀 괜찮은 주식 한 네다섯, 네다섯 종목, 일곱, 여덟 종목 얘기하고, 단타는 제가 안 하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파생으로 돌았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제가 하는 마지막 주식 강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필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식 강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되는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거니까요. 필히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예. 그렇게 일단 먼저 얘기 드리고요. 이게 아마 이게 제가 이게 회원 전용 그 할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이 가격이 마지막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하는 한 당장 4월 17일부터 이 가격은 55만 원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6월 달에는 66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요 1개월에 20포인트 달성되는 요 시점 이후부터는 70만 원 올릴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주식 강의도 마지막이지만, 여기서는 파생도 말씀드리겠지만, 주식 강의도 마지막이지만, 44만 원짜리 강의는 더더욱 마지막입니다. 예,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원하는 파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파생 그 반 내에서 제가 좀 전 중기 투자, 중기 종목 되게 잘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가입번호는 여기 있으니까요. 하나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게 17일, 18일 토요일 날 오후 1시 전까지만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저는 올해 상반기가 마지막입니다. 예. 근데 제가 지난번에 2700선이 고점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근데 요거 제가 이제 고용지표가 나오잖아요. 제가 어제 나스닥이 올라갔던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그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생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요걸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500회 나왔는데 초보자용 파생 강의를 모든 걸 제가 담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꼭 들으세요. 요거. 그래서 요거를 들으시면 아마 좀 더 고급 과정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특강 들었을 때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아마 준비해야 됩니다. 진짜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2700선이 고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없네요. 이 시스템까지가 아직은 제가 이걸 바꾸진 않겠습니다만 자신이 없어집니다. 제가 이랬던 적이 잘 없는데 나중에 가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고요. 뭐 어차피 이제 주식 얘기는 안 할 거니까 4월 달부터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자꾸 물어보시는데 우량주 같은 거는 우량주는 방송에서 뭐 제가 뭐 출연해서 시황하고 우량주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앞으로 우량주 매매는 안 합니다. 만약 주식을 하더라도 다 개별주 테마주만 하지. 우량주 돈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나스닥이 8,000 찍을 때까지는 나스닥이 8,000선 내년에 찍을 때까지는 우량주 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내년에 8,000선 찍을 때까지는 제가 얘기했죠. 올해는 저 우량주 안 한다고. 그래서 요건 분명히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요. 이제 개별주나 테마주들이 순환매로 도는 장사이긴 한데 제가 어제 새벽에 이게 나왔잖아요. 이게 아니구나. 예, 이게 나왔잖아요. 예, ISM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 나왔죠. 그죠? 근데 지난번에 12월 달에 50 이하로 떨어졌다가 그죠? 이렇게 50 이하로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55.1,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고 10년물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4% 밑으로. 그래서 이게 올라가긴 했는데, 음, 대표님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어, 일단 신용잔고부터 먼저 얘기 드릴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게 지금 1조 6천억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그 스마트 머니가 지금 신용잔고로 땡기고 있다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을 따라오게 하려고 계속 땡기고 있는 형태고, 외국인들은 그 대형주 위주로만 사고 있고요. 기관들은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아예 기관들은 손을 안 대요.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얘가 9조가에 샀다가 7조가에 이제 헤매고 있을 동안 기관들은 지금 3조 4천억을 팔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9,900억 정도 사고 일 동안 기관은 1조 3천억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 지금 외국인들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 머니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스마트 머니가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되는 섹트만 땡기고 있는 거예요. 그 되는 섹트를 신용을 쓰면서.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이라도 문제가 되고요. 일반 개인. 이 스마트 머니는 개인으로 잡히니까 스마트 머니가 신용융자를 써서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죠. 왜? 신용 부분은 빨리 털어내야 되니까. 예. 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제 변동성 상승에 들어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그냥 제 예상이 맞다면요. 제 예상이 맞다면 물가 지수는 하반기에 4, 5%까지 떨어질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안 할 것 같고요. 그죠? 근데 실물에서 박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한 5월달, 6월달까지 무조건 2,700선까지 올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5월달, 저는 5월이나 6월달 FOMC에서 금리 인상이 끝난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 되면 금리 인상이 끝나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 인상 더 이상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예상하는 거를 2분기 아니면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 중에 미국 GDP 마이너스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아마 마이너스 갈 겁니다. 지금은 그 리쇼링으로 이렇게 계속 잡고 있는 형태의 흐름이 있지만 절대로 힘들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나스닥 8,000선 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주식 안 하겠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저는 이게 마지막 주식 제 강의고, 와우넷이나 한국경제TV에서 이제 주식 강의는 안 한다.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죠. 저는 이제부터는 4월 17일부터는 파생으로 완전히 전환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는 파생으로 완전히 전환한다. 와우넷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시장이 꺾여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땐 우량주를 먹을 게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 구간에서는. 그래서 저는 올해 상반기가 마지막일 것 같고, 올해 상반기가 마지막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 아마 상반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개별주하고 테마주, 순환매 쪽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는 종목들을 포커스 맞추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아마 실물 경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올해 하반기.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희가 파생으로 이제 제가 4월 17일부터 전환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요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저는 올해 우량도 안 한다는 얘기를 작년 12월부터 얘기했고요. 지수 박스권에 갇히고 가는 종만 가는 장세다. 시황 보지 마라. 라는 얘기를 작년 12월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다 있습니다. 요 유튜브 내용에. 그럴 만한 근거가, 뭔 그럴 만한 근거가요? 그럴 만한 근거라는 게 뭐죠? 그럴 만한 근거는요, 여기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동영상하고 요 동영상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럴 만한 근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시황이 되게 잘 됐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시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1시간 44분짜리고 요거는 24분짜리인데, 그러니까 요것도 굉장히 많이 봐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600회를 넘게 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니까. 근데 1시간 44분짜리 지겹죠? 좋은데, 다 들으면 좋은데, 지겹게 할 것 같아서 24분짜리를 다시 빼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걸 들으면 금방 알 건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페드에 낚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페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갖고 막 475pp까지 1년 동안에 인상했는데 이건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이건 이제 공급망에서 오는 거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중국하고 무역 전쟁 종료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 시키면 되죠. 이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쉐어롤도 팔아야 되고 이거 쉐어롤도 팔아야 되고 이거 제가 다 넣어놨거든요. 여기다가 요거 24분짜리 한번 보세요. 되게 공감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달러 정책을 하고 강달러하고 그러니까 리쇼링을 그러니까 이번 반도체까지 이제 건드리더라고. 이것 때문에 이걸로 이제 달러 약세를 막았죠. 명분은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아마 조만간 깨질 겁니다. 지금 굉장히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는 흐름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약한 고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국을 이제 중국에게 이제 카운트 펀치 날리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다 알겠습니다. 1대1로 얘기하면서 이걸 이제 여기다가 이제 치명타를 입히는 거죠. 왜냐하면 첨단 제품은 다 끊어놨으니까 이제 1대1로를 통해서 금융기관에 치명타만 입히면 게임 셋이거든요. 여기 다 올려놨습니다. 꼭 보세요. 목요일 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갖고 하고 미국은 이제 어느 정도의 내상을 각오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비싸요. 나스닥이 비싼 걸 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자산 가치를 뺀다 하더라도 타격이 없게끔 이제 금융기관,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워닝을 주면서 금융기관들에게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이제 만들죠. 나중에 이제 후폭풍이 올 때 미국의 금융기관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래야지 또 제일 빨리 올라오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일본을 죽였듯이 일본은
이거 환율로 죽였는데 중국은 이제 그런 형태로 죽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규제로 죽이는 거죠. 그죠? 예. 요거를 제가 여기다 다 올려놨으니까 꼭 보세요. 예. 무서운 시장이 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건 제 예상이 맞을 거예요. 올해 5월까지 급등주나 개별주, 테마주 딱 한번 해먹고 끝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요것만, 급등주나 테마주 이제 다음번에 이번에는 이제 1월달, 2월달 올라갔던 거 말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스마트 머니가 이제 끝낼 거 아니에요. 1년 장사 중에 상반기 다 끝내야 되니까. 그리고 요거 하나 딱 끝내놓고 그다음 제가 볼 때 5월달, 6월달부터 이제 막 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파생이 안 되면 아마 주식으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5월 달까지만 아마 개별주 테마주의 순환매 장세 나올 것 같고 6월 이후부터는 굉장히 힘든 시장이 올 겁니다. 제 말 뭐 믿든 안 믿든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람들이 파생을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그래갖고 초보자용 파생 이렇게 다 올려놨습니다. 무려 3시간 38분짜리 여기에는 지수 ETF 주식 선물 지수 선물 옵션에 대해서는 약간만 설명해 놨고요. 다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지 몰라도 거의 한 468, 이것도 한 600. 예. 제가 구독자 3,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700, 막 이게 800. 캔들 패턴 이거 되게 사람들이 많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번 강의도 아마 캔들 패턴으로 되게 많이 아마 설명을 할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간 형태의 흐름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3월 18일 특강을 제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4월 17일부터는 이제 파생으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저는 이제 와우에서 주식 강의는 안 합니다. 주식 컨설팅도 안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 컨설팅은 파생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 비공식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되게 좋습니다라는 얘기만 하지 아마 이제 안 합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월까지 5월까지만 개별주 순환매 돌면 제가 볼 때 이 장은 먹을 게 없는 장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저는 올해 개인적으로 개별주 장세라고 봤거든요. 상반기에. 그대로 그렇게 제 예상대로 가잖아요. 지수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금리 인상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희망사항이고요. 이제 실물 경제 부분이 남았죠. 근데 제가 계속 체크하는데 제가 2,700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겠나 싶네요. 계속 자신이 없어지는데. 예. 이번에 이제 고용지표 잘 봐야죠. 그러니까 1월 달에는 1월 효과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많아도 걱정이고 떨어져도 걱정이죠. 평균임금은 계속 내려오고 있죠. 4월달 고용비용지수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기에 한 번씩 발표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 거는 4월달에 발표됩니다. 이거 이제 계속 떨어져야 되거든요. 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PC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기 있나? 없나? 이런 자료를 내가 다 빼버렸구나. 여기에 넣나? 제가 이걸 다 빼버려서 따로 제가 이거를
이 진짜 좋은 자료인데, 이 보세요.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을 급증했던 이 시기를 보면, 이제 선진국에서 인플레이션 급증했던 시기에서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죠? 여기 보시면 알겠죠? 예. 쉽게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준이 2% 그랬는데 2%가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이렇게 반등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1907년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단일 해 중에서 가장 많이 빠졌던 게 작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대공황이나 뭐 이럴 때 1차 대전, 2차 대전 뭐 1907년에 패닉 장세, 오일 쇼크 뭐 리만 브러스 사태, 9.11 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어떤 위기에서도 1년 안에 이렇게 빠진 적이 없어요. S&P 500 연도별 낙폭에서. 작년에 가장 컸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가장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던 만큼 이제 리바운딩이 이제 세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2,500이 될지 2,600이 될지 2,700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2,700으로 생각했는데 아 자신이 없네요. 가면 갈수록. 예. 예, 자신이 없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이거 말고도 제가 진짜 자료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한번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 이게 있나? 이 자료가 이 자료를 내가 없앴구나. 없앤 게 아니고 어딘가 있을 텐데 여기 있나? 여기 없네요. 근데 필요한 자료는 제가 다 올렸는데 그죠? 여기 없구나. 그리고요, 제가 이거 보여드렸나요, 여러분들? 혹시 지난번에 강의할 때 제가 혹시 보여드렸나요, 이 자료? 이 자료 안 보여드렸나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안 보여드렸나, 제가? 이거 제가 안 보여드렸나요? 이거 제가 설명 안 드렸나요? 제가 설정했던 이평선에 이게 55선인데요. 근데 얘가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안 나와서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봤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이 녹색선 이렇게 타고 갔어요. 이렇게.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게 녹색선 이렇게 타고 가더라도 이 녹색선을 한 번도 안 깼거든요. 그러니까 이 녹색선이 연장선 사이에서 이렇게 하면 한 번도 안 깼거든요. 이렇게. 여기서도 안 깼고.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게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쭉 꺼면 이게 363개밖에 안 나와서 예전엔 좀 봤잖아요. 이거 오랫동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금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안 무너졌어요. 이렇게 갔다고요. 근데요, 요게 무너졌던 때가 딱 3번이 있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2000년대 IT 버블 시대. 요게 딱 무너지고 나서 한 3개월 버텼다 그러고 요 저점 깨고 이게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요게 언제 무너졌는가 하면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는 9.11 때 안 무너졌어요. 예. 그러니까 9.11 때, 그러니까 9.11 때는 먼저 무너졌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IT 버블 때 무너져서 9.11 때는 무너진 상태에서 그냥 9.11이 나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 안 무너지고, 그러니까 IT 버블 때 안 무너지고,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 안 무너지고요. 그리고 보세요. 한 번도 안 무너지고 다 지지받고 하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근데 이번에 무너졌어요. 근데요. 더 재밌는 거는 한번 보세요. 무너졌는데 월봉 종가 기준으로 지금 한 번도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냥 1, 2년 자료고 10년치 자료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안 보여줘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1980년대부터 이거 다 맞았다고. 이게 지금 363개밖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러면 제가 그냥 1990년대부터 지금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10년, 20년, 33년치의 데이터잖아요. 33년의 데이터 중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예외가 없었다고. 33년 동안. 그러니까 얘가 이평선 위에 월봉 기준 올라가기 전까지 너무 조심해야죠. 나스닥은.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뭐 리바운딩으로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수 전체를 봤을 때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있는 저점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7천선인데 여기까지는 잘 안 가요. 제가 이거 데이터 다 갖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데이터를 연구하는 거 보면 여기까지는 잘 안 가요. 근데 요 근처까지는 가요. 그래서 8천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 네. 제가 이게 30년, 34년이니까 35년치, 거의 40년치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여기 지금 요 HTS는 안 나오지만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것만 해도 한 번도 예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받은 거는 노란색이고 지지 안 받고 깨졌을 때는 이렇게 회색인데 그냥 안 깨져요. 깨지고 나서 한 번 더 깨지지. 지금 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못 올라오잖아요. 지금 녹색 위로 못 올라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내년에 8천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지수. 그 지수가 2500선 중반인지 2600선인지 2700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2700선을 돌파하면 저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주식 안 해요. 그때는 개별주도 안 해요. 근데 그래서 2700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이것도 보고 있고 데이터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자료가 어딨지? 이 자료가 되게 좋은 자료인데 제가 지금. 이 자료가 되게 뭐 제가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실물 경제를 보면 잠깐만요. 제가 되게 중요한 자료를 하나 모아놨는데 여기 있구나. 아이고 예.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거를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거를 공부를 이제 하는가 하면 제가 이거는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다우존스의 19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1990년도부터 나스닥 차트를 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1916년도부터의 데이터 자료예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근데 여기 보면 리커버리 타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급락을 하고 나서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즉 14에서 18까지 이렇게 급락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게 아서 번스하고 폴 볼커가 얘기했던 요때 1970년대 이때는 무려 회복되니까 16년이 걸렸어요. 리커버리 타임. 예.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형태의 흐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분석을 해본 결과가 이제 제가 나오는 거죠. 예. 얘기 드린 거죠.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고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고, 이번에 이게 특강 들으시면, 요게 이동평균선 분석법에 요거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정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특강은 제가 와우넷에서 하는 마지막 주식 강의이기 때문에
주식 컨설팅이고 주식 강의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을 아마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강의 안 할,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는 이런 강의도 안 하지만 앞으로는 주식 강의도 안 하죠. 와우넷에서. 그러니까 한국경제 TV에서도 안 하고요. 저는 이제 파생 전문가 완전히 전환할 거니까. 와우넷에서 미리 얘기해놨죠. 대표님 파생 전문가는 왜 파생만 하세요? 주식을 하면 되는데 주식 관심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장 좋아지면 주식 할 건가요? 아니요. 이제 컨설팅 안 하고 재매매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경제TV에서 주식에 대한 컨설팅을 하지 않으면 전문가가 주식 매매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컨설팅을 하거나 방송에 나와서 주식 추천만 안 하면 시세 왜곡하고 관계없으니까, 작전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파생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재매매만 할 거고, 이 끝내면 이제 파생만 할 거예요. 그리고 파생은 제가 거의 한 25년, 30년 했기 때문에 이 매매는 제가 하는 거하고 그대로 시그널 잡아서 한다고 미리 얘기를 했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죠. 제가 시황을 되게 잘 맞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줘야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작성해놨기 때문에 마지막 주식 강의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싸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게 못 올라와요. 아슬아슬해요,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막. 그래서 이게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달에 바로 떨어지면 최악이고요. 그러니까 올라왔다가, 그러니까 월봉 종가상 올라왔다가 그 다음 날 바로 떨어져 버리면 최악이고, 계속 녹색선을 못 올라와도 최악이고, 녹색선 위에 올라와서 한 두세 달 견디면 다행이고. 그죠? 네, 그렇게 하고, 아마 이걸 보면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그 대신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우량주 중에 괜찮은 종목들은 가겠죠.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이 1919년도부터 그런 사건 사고 경제적인 펀더멘탈 분석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마지막으로 개별주 테마주 하고 좀 빨리 빠져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다 적어놨으니까요. 보시면 되고, 파생을 배우고 싶다 하신 분들은 먼저 초보자용 파생 강의 이거 들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또 질문 있습니까? 궁금한 거 안 물어보세요. 어차피 이제 제가 막 설명하고 이런 건 유튜브 보면 원체 다 설명해놨기 때문에 새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놓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4월 17일부터는 이제 아마 주식은 아마 언급하지 않겠다. 이제 파생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빠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로는 와우넷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파생도 지수 선물하고 주식 선물 옵션 어차피 안 합니다. 두 가지만 파생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르겠어요. 뭐 그거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반기 얘기죠. 그러니까 상반기는 당장 이제 3월달, 4월달 이제 주도주가 뭔지를 봐야죠. 뭔지를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주도주가 뭔지를 찾으려면 기존 주도주가 이제 꺾여야죠. 이제 아직은 안 꺾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5월이나 6월까지는 이렇게 종목 장세니까 종목 장세 즐기시다가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는 이제 파생으로 대응하면 되고, 그래서 파생을 모르시는 분들은 주식 종목 장세 하면서 요 파생 요거 초보 단계 좀 이렇게 들어놓고, 그 다음에 좀 배우시려면 4월 17부터 하는 파생 강의 이렇게 들으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5, 6월 달까지는 계속 종목 장세가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가면 7월까지는 종목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종목 매매를 해야죠. 좋은 종목 찾아서 다음 주도주 뭔지 이렇게 좋은 종목 찾아서 이제 해야 되고, 8월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되죠. 제가 볼 때는 4월 17일 이후부터는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빅골버퍼님이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종목 장세로 가겠죠. 올해 상반기까지는. 근데 제가 파생을 한다는 것은 변동성이 있어서 파생을 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제가 25년에는 30년 동안 제가 실제로 그러니까 지선물 매매를 했습니다. 거의 한 25년 정도를. 그러니까 이게 제 개인 계좌로. 그러니까 이게 주식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와원의 전문가로 계약을 하는 이상, 그러니까 주식은 와원의 전문가로 계약하고 주식 컨설팅을 하는 이상 주식은 이제 제가 매매를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와원에서 떠나야지만 주식을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주식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계속 제가 매매를 했어요. 근데 우리 기존 회원님들한테 2년 동안 제가 이걸 얘기를 이제 이렇게 큰 시황을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잘 맞거든요. 우리 회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지수 선물 실전 매매 반을 만들어 달라고 자꾸 요청을 했어요, 저한테. 그 제가 그러면 시장이 끝나는 7월부터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7월부터 우리 하자. 제가 볼 때 7월 정도 되면 이제 아마 주식 매매할 것도 없고, 그때부터 이제 파생을 해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주식을 이제 단타로 하는 방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급등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매집을 해서 이제 올라가면 상승하면 매도하고 나오는, 이익신하고 나오는 그런 매매를 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심심하잖아요. 매집만 해놓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해본 결과, 그러면 우리 회원들한테 그러면 급등주 예상되는 종목은 팔지 말고 한 7종목, 8종목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요거는 매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선물을 어차피 하는 거니까 실전 매매반을 4월 달에 만들자. 이거 뭐 제가 원체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대신 이제 제가 제 실전 매매반은 포기해야 되잖아요. 일단 그게 하게 되면 안 이 괜찮을 것 같은데 지선물은. 왜냐면 시세 왜곡이 없으니까 한물을 봐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근데 그렇게 되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한 7종목 8종목 사서 매집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는 이게 그동안은 1개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지선물 매매를 하면 편하죠. 왜냐하면 지선물은 올라가든 떨어지든 박스권 장에서는 괜찮거든요.
추세만 있어서 좋은 게 아니고 박스권 장에도 괜찮아요. 박스권 고점에서 매도 치고 박스권 저점 매수하면 되니까. 근데 말을 하기에는 되게 쉬운데 직접 해보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4월 달에 이제 시작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아, 이제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와원에선 이제 보니까 대부분 다 주식은 다 단기 매매만 하시는 분들이 많고 중기 투자는 대부분 이제 안 해요. 이제 3%로 가고 뭐 딴 데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거 작년부터 그랬죠. 앞으로는 바이앤 홀드 시장이 아니에요. 이런 시장이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등주를 잡아서 그냥 이렇게 상승하면 이익실현하고 그 다음에 다음 또 순환매의 급등주를 매집해서 이렇게 이익실현하고 이렇게 가야지 한 6개월 1년 정도 바이앤 홀드를 하는 그런 장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재미가 없잖아요. 개별주나 급등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또뭐 쭉 올라갔다 다시 원점 쭉 내려오고 쭉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할 바에는 주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급등주 매집을 하고 그러니까 급등주 매집을 하고 저희는 이제 3월 달에 이 급등주 매집 이 주식 강의를 하고 나서 이게 이제 마지막 강의죠. 저한테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는 와운에서는 더 이상 주식 강의 안 한다. 컨설팅도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끝내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파생은 원체 제가 뭐 자신 있고 잘하는 거니까 이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바꾼 거죠. 그리고 4월, 5월달 2달 동안은 55만 하고 6월부터 66만 하고 그 다음에 월간 2계약입니다. 3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2천만 원 살 수 있는 최대 계약 2계약 뭐 더 이상 해도 되지만 일단 저는 2계약을 맞출게요. 그래서 2계약을 해서 그 월간 한 달에 20포인트 달성하면 수익금 1천만 나오거든요. 그 달성단 찍는 그 해부터 그 달부터 이제 1개월에 17만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아무나 안 받겠다. 딱 100명에 한정해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파생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파생반에서 이 주식은 조금 모아놓으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급등할 것 같습니다라는 종목은 그냥 비공식적으로 툭툭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덤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뭐.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시장은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 한 상반기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내년에 나스닥 한 여기까지 올 것 같습니다. 뭐 그 이름 누구지? 뭐 강칠천 누구예요? 강칠천이라는 사람 누구지? 강칠천이 누구예요? 뭐 강칠천이라고 있다 그러던데. 제가 이름 모르겠네. 강칠천이라고 있잖아요. 그 이름 몰라요? 그 사람 잘 몰라요? 왜 모르죠? 강영현, 예. 그러니까 강영현 이사는 내년에 나스닥 7천 간다고 그랬다면서요. 예, 저는 내년에 나스닥 8천 간다고. 7천까지 가겠습니까? 7천 가면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55선 찍었던 이 라인이 7천이거든요. 둘 다. 그러니까 이 저점까지 밀린다는 얘기고 강영현 이사는 저는 제가 한 30 몇 년까지 해보니까 이렇게 무너지고 난 때는 이 저점의 근처까지는 가더라고요. 이 저점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8천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33년의 데이터니까. 그리고 이걸로 분석해봐도 그렇고 이걸로 분석해봐도 그렇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시장을 크게 보는 방법도 얘기 드리고, 하여튼 여기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뭐 거의 아주 몇 가지 빼고 다 얘기 드릴게요. 정말 아깝지 않을 겁니다. 예, 한번 가입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얘기 많이 했죠. 예, 그리고 이게 아마 할인 쿠폰 적용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다 듣고 나서요. 그다음 이제 파생 강의도 할 건데, 파생 강의 딱 보면서 괜찮네라고 생각하면 재개발 때, 다음 재가입할 때 쿠폰도 드릴 테니까 3월 18일까지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하세요. 그리고 요거 꼭 들으세요. 요거 파생 모르신 분은 요거 초보자양 파생 듣고, 나는 저 사람 시황을 다 듣고 싶다, 이거 들으면 돼요. 진짜 시황 잘 해놨습니다. 예. 제 근래 시황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꼭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궁금한 거 질문하세요. 어차피 막 어떤 전문가 방에 가면 막 자랑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이제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막 뭐 어떤 다음 주 급등할 종목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아주 다 하여튼 그런, 내일 상승할 종목 미친 것도 아니고. 월요일날 일단 상승을 하겠죠. 왜냐하면 나스닥이 많이 올라갔고 우리 야간 선물도 한 3포인트 정도 올라갔으니까 상승을 하겠죠. 근데 이제 상승했다가 하락할지 아니면 계속 견딜지는 봐야죠. 그건 모르죠. 특히나 다음 주는 동시만기주라서 더욱더 모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라면 예상이 되지만 다음 주는 동시만기주라서 이제 아마 옵션 포지션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뀔 거고요. 매일 많이 이제 변경될 거고,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롤오버도 수치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제 예상이지만 좀 굉장히 좀 다음 주는 저도 막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뭐 예상은 해놨는데 되게 궁금한 것 같긴 합니다. 지수 선물로 개인이 수익 볼 수 있나요? 개인이 수익 볼지 안 볼지는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지 안 볼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4월 17일부터 오픈되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대표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생각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신 분인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표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든 안 하든 간에 그거는 제가 알 바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지수 선물에 대해서 신호만 줍니다. 그리고 HTS로 매매하는 형태, 그러니까 모의 투자 HTS를 줍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실전 매매를 제 개인 계좌로 실전 매매를 하는 방식대로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죠.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지수 선물 매매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오케이.
매매하는 방법은 제가 가르쳐 주죠. 가르쳐 줄 것도 없고요. 이거 보면 됩니다. 이거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담아놨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나중에 이제 파생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지수 선물 매매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 지수 선물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수 선물 고수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고수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지수 선물을 25년에서 30년을 했는데요. 제가 실전 매매 25년 30년 하는데 제 주변에 파생 매매도 많고 파생 고수도 많고 이런데요. 그냥 포기하세요. 죄송합니다만 포기하세요. 그러니까 주식은 중기적으로 좋은 주식을 선별해 하는 법. 단타 아니고 이런 거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아마 이번에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싹 가르쳐 줄 거예요. 앞으로 제가 주식 컨설팅 안 할 거기 때문에. 싹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파생은 꿈도 꾸지 마세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멘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파생 교육은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파생 교육은 그러니까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맨날 하는 게 파생을 잘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1번 지수 선물 차트를 다 없애라. 보긴 봐야죠. 그러니까 지수 선물 차트 보고 매매하는 제가 손절 라인 이런 것들을 매수 라인 이런 것들은 차트를 보고 하겠죠. 라인을 꺼주고 이런 것 이걸 다 없애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수 선물 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90% 이상은 제 얘기 듣는 지수 선물은 아마 차트 보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 말 맞으면 3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선물 매매는요. 대형주 차트를 봐야지 지선물 차트 봐갖고 답이 안 나옵니다. 결국은 지수 선물 이퀄 대형주 한 20개 종목 이런 형태의 흐름이죠. 근데 사람들이 지선물을 왜 하냐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식을 잘 못해서 주식 공부하는 게 귀찮아서 지선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환장을 노리시죠. 지선물 하면 공부를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따라 하시면 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따라 하세요. 안 되면 따라 하십시오. 제가 모토가요. 이제 2월달, 4월달부터 5월달, 6월달 가면 여기서 돈 벌어갖고 다른 방에 단타를 치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질문? 예. 나중에 다시 다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하지 마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 마셔야 돼요. 배우려고 하시는 분도 있으면 아예 포기하시고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대표님 왜 사람이 희망을 꺾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제가 25년하고 30년 해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돼요.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왜? 일단 시황 베이스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버나잇 하지 않고 오버나잇을 하지 않고 가는 방법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버나잇 안 한다 그러잖아요. 왜 오버나잇 안 해요? 보일 때 오버나잇 해야지.
아니, 오버나잇 해서 크게 먹을 수 있으면 오버나잇 해야죠. 박스권 장사에서도 박스권 저점에서 오버나잇 하고, 박스권 고점에서는 오버나잇 하고, 매도로. 그 박스권 중간에 있을 때만 장중 매매를 하는 거죠. 그 큰 시황을 못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버나잇 안 한다 그러고 막 분봉 보고 매매하고 그런 거죠. 그렇게 돈 됩니까? 안 되지. 예. 저희는 일단 3천만 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계약수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차 진입, 2차 진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차 진입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3천만 원을 하면 1개, 2차 진입에 또 추가 1개, 총 2개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뭐 여기서 더 할 거다 그러면 1차 진입 때 2개를 올리면 되는 거고요. 그 여러분들이 맞추는 거죠.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한 2,500, 3,000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약수를 맞추는 거죠. 여기에 지금 레버리지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레버리지를 할 필요 없고요. 또 선물을 매매하는 사람들 또 막 레버리지 이빨 써갖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작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발 선물을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 시황을 배우려고 하세요. 시황 배우면 자연스럽게 선물을 잘합니다. 하게 됩니다. 제발 좀 선물 차트 보면서 끼적끼적하는 그런 이상한 아마추어 방법 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시스템처럼. 물론 시황 얘기는 해주겠죠. 오전 8시 30분에서 9시까지. 장중으로 들어가면 이제 실전으로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합니다. 뭐 이거 말고 이거는 어차피 얘기하는 거고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3월 18일부터 특강하는 거? 제 마지막 특강, 주식 특강. 그것도 급등주예요. 또 궁금한 거. 뭐 딴 건 다 여기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됐죠? 또 궁금한 게 있나요? 실선물 아직 시간 좀 남았으니까 4월달에 제가 차차 설명드릴게요. 일단 3월 특강은 개별주 순환매 특강부터 먼저 하고 마지막 주식 강의라서 잘해야 되겠죠, 저도. 그 다음에 또 근데 여러분들 우리 솔직하게 펴놓고 요즘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지겹죠, 이제. 저도 지겨워요. 안 지겹나요? 저도 굉장히 지겨워요. 그러니까 뻔한 얘기를,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똑같은 현상을 놓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딱 반으로 나눠서 완전히 극단적인 시황 전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뭔가에 홀린 듯이 맨날 그걸 들어요. 기계적으로. 안 들으면 좀 불안하다는 느낌이 든나? 뭐 그런 거. 저는 이제 이런 거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의 금융 지식이 높아지는 것 찬성. 그러니까 오건영 부장이죠. 이런 사람들 찬성. 저도 자주 보니까. 그리고
그 다른 제가 뭐 얘기했던 여러 사람들 뭐 추천해주면 여러분들 들으실 건 아니지만 뭐 다 이게 이제 오년 부장의 강의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전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금융 지식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 찬성. 근데요, 제가 한 30년 동안 지수 선물이나 시황을 해보면서 느낀 거 하나 얘기 드릴까요? 하나만 얘기 드릴까요? 뭘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거에 뭘 것 같아요? 우리 막 이런 얘기, 아까 이런 얘기는 제 시황 얘기는 여기 다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거 최근에 되게 잘 되는 거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거 보시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뭘 것 같으세요? 그냥 유튜브는 참고로만 보는 거예요. 시장은 그 사람들의 전망보다도 한 10배는 더 현명하고 영악하게 앞서갑니다. 그래서 어느 전문가들이나 대중들도 시장을 한 번, 두 번은 정확하게 예측하겠죠. 몇 번씩이나,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앙드레 코스타리가 있고 전설적인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누가 얼마를 갖다, 얼마를 얘기했다, 어떻게 본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이 시장에서 파생을 하든 주식을 하든 살아남는 사람들은요, 내가 2700선을 이야기하더라도 상황이 변하면, 그래서 시장에서 이상한 느낌, 이건 이제 제가 파생은 여러분들이 못 배운다라고 했던 게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경험에서 나오는 그 느낌 있잖아요. 본능적인 느낌, 동물적인 감각, 이런 것도 한 70%나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그런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이런 형태의 흐름들을 빨리 캐치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죠. 빠르게. 손절을 안 한 사람이 어딨나요? 손절은 누구나 다 하죠. 근데 얼마나 손절을 짧게 빨리 하는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10번의 손절을 하더라도, 그래서 10번의 손절이 마이너스 5%를 손절하더라도 단 4번을 크게 먹으면 확률적으로는 내가 한 12번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렇게 하더라도 확률적으로는 내가 3번이라, 15번을 매매했는데 12번을 손절하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되게 매매를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3번을 먹을 때 이 사람이 50%씩 먹어버리면 이거는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맨날 얘기죠. 아는 것과 깨닫는 것과 행하는 건 다르다.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이제 아는 것만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봤으면 이제 진짜 실전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 깨져요. 왜? 아는 것과 깨닫는 것도 다르거든요. 그 실전을 통해서 또 시행착오를 계속 거칩니다. 경험하고 또 깨닫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아는 거랑 다른 거구나. 깨닫잖아요. 깨닫고 나서 또 해보세요. 또 깨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행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이 행하는 단계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시나리오를 짜서 그게 안 들어오면 날려요. 그리고 거의 기계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멘탈이 안 흔들리죠. 예. 그러면 멘탈이 안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만의 확고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없는데 어떻게 멘탈이 안 흔들릴 수 있습니까? 특히나 급등주나 파생 같은 걸 하는데. 근데 나는 이런 것도 없이 옵션 매매를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웃겨요. 이 옵션 매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간 가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얘기 안 해요. 귀찮아. 왜? 제가 수없이 많은 동안 또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건 내가 가르쳐 줘봐야 안다고 해봐야 실제 하면서 또 그대로 안 해요. 또 깨지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봐야 손해 없어요. 또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암만 이런 얘기 해봐야 여러분들이 맞다 저 말이야 그래 놓고 실전 들어가면 또 이거 하나도 안 지켜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교육하지 말라고 그냥 따라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멘탈이 돼 있는 사람들의 매매를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뭘 아는 거와 깨닫는 거 행하는 단계까지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꾸 뭘 배워서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특히 파생 같은 거. 주식은 괜찮아요. 단타는 안 돼요. 단타도 멘탈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근데 중기는 괜찮아요. 중기는 해도 돼요. 그는 배워서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지만. 근데 파생은 안 돼요. 제가 아는 한. 이건 멘탈이 장난이 아닌 예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생은 그냥 제가 아예 교육도 잘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초보자용 교육만 하고 매매하는 방법만 딱 하고 시황 배우라 그러죠. 파생 배우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우리 회원들한테도 시황을 배우라 그러지 파생을 배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황을 배우면 파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황 베이스가 안 되면 파생 차트 갖고 파생 매매하는 사람들은 100% 다 손해요. 하여튼 제 말 뭐 믿든 안 믿든 이제 옛날에는 믿어주세요 막 그랬는데 요즘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어차피 믿는 사람들은 믿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게 돼요. 왜? 여러분들이 경험해보면 제가 알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실패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안다고요. 제가 따로 얘기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어떻게 아는 것과 깨닫는 것과 행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까? 알면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고 저는 아유 아마추어 해보세요 그렇게 해요. 진짜 이제 행하는 단계까지 오면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래서 막 기법이 있다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굉장히 그만한 얘기거든. 주식은 가능해요. 파생은 안 돼요. 됐죠? 예. 또 질문 없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저는 3월 18일 날 요 강의하고 1개월 정도 저희가 지금 라이브 방송 듣고 4월 17일, 4월 아마 주식 강의는 아마 4월 21일까지 하겠네요. 그 끝나면 이제 저희는 파생을 완전히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주식 아마 얘기는 요때 하고 라이브 방송 1개월 정도 듣는 거하고만 들으면 이제 아마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한국경제TV 장중 공방에서도 이제 파생 얘기만 할 것 같고 저는 그다음에 한국경제TV 출연해서도 아마 파생 얘기만 할 것 같아요. 아니 시황 얘기만 할 것 같아요. 시황 얘기. 이제 주식 업종 얘기는 잘 안 할 것 같고. 예. 뭐 제가 원래 시황 전문이니까 뭐 그런 걸 하겠죠. 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방송 출연해서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는 주식 얘기는 거의 하지 않지 않을까. 예. 대형주 위주로만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죠. 예. 됐죠? 예. 자, 궁금한 거 없으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반기까지만 좀 개별주하고 테마주하고 위주로 해서 순환매매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는 좀 조심하세요. 제가 지금 아까도 보이지만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하반기 실물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아갖고 걱정이 많이 되네요. 자, 이상입니다. 내일 다음 한 주도 좋은 한 주 되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가입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